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이게 이제 강 박사님의 때가 온 것인지 AI의 거두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했네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 고소했다면서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 AI를 고발을 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이 오픈 AI를 창업을 한 거는 샘 알트만이 먼저 물론 쉽게해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주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서 당시 이제 너무나도 거대해지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글과 당시 이름은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꿨지만 이 두 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이 기술도 발전하면 흔히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것도 곧 출현하게 될 거고, 근데 이것을 두 개의 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동의하고, 그럼 우리 이거를 좀 비영리 단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 대신 이것이 일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인류에게 누구나에게 공개하고 이것이 특정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자. 여기에 합의하면서 그러려면 사람도 인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우리 한 1억 달러 정도를 모금하자. 여러분 1억 달러면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4,400만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작년 이사회 파동 때 오픈 AI 이사회 파동 때 이제 이름을 알게 되셨던 그 유명한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를 그 기술자죠, 그분. 네네, 개발자인데 대단히 뛰어난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구글에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AGI 시대로 가는데 당신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사기업에 있지 말아라. 비영리 기업으로 와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슈츠케버를 설득을 해서 오픈 AI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보기에는 기여도가 많은데, 요번에 이제 고발의 이제 핵심은 이제 조항은 이제 세 개의 조항을 걸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에 복무하고 있느냐.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네네. 처음에 했었던 약속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탁 의무도 위반했다. 내가 4,400만 달러 주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처음에 창립 의지를 계속 지켜나갈 것을 이메일로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반박을 했고, 오픈 AI 측에서 반박을 했고, 어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 반박을 블로그로 이제 오픈 AI 블로그로 공식 회사 계정으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약점들을 갖다가 뉴욕 타임즈는 이제 강조하면서 사실은 중간에 오픈 AI를 테슬라의 산하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갈등 때문에 헤어진 거다. 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오픈 AI가.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를 좀 저희가 볼 필요 있고, 네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이 소송이 누가 이길 거냐.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길 수 있다, 오픈 AI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1억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던 건 1억 달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니.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비영리 기업이다 보니 많은 데서 협조를 해줄 거다.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줄 거다. 그리고 비영리 기업이 흔히 말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면 흔히 말하는 이런 저작권 이슈도 해결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샘 알트만도 그렇고, 이건 일론 머스크도 동의했다는 이메일이 이제 이번에 오픈 AI에서 공개를 했는데, 컴퓨팅 파워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산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억 달러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사실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는 이메일이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돈이 필요하니 비영리 재단 산하에 영리 재단을 만들자. 영리 기업을. 네, 영리 기업을 만들자. 그것이 오픈 AI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오픈 AI 파운데이션이고, 그러니까 재단이고, 거기는 비영리고, 여기에 이사회가 있어서 결정을 하지만 영리 기업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약 14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많은 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즉 GPU가 있는 컴퓨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처음에 이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 오판했던 것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엄청난 연산 비용이 들어가는 학습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 1억 달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밑에서 테슬라가 돈 대줄 테니까 테슬라 밑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테슬라로 데려가야지가 아니라 둘이 합의했던 건 뭐냐면 1억 달러는 택도 없으니 연산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샘 알트만은 영리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투자를 받자야 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그냥 테슬라로 들어와라. 그럼 그 돈 내가 다 낼게. 테슬라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둘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2019년에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 갈라서게 되는 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건 이건 다 계약을 위반한 거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이런 모든 목적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비영리로 하며 함께 AGI를 만들며 이 AGI가 만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 근데 무조건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요소만 왜냐하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요소만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게 없거든요. 이름은 오픈 AI지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것은 지금도 웹사이트 오픈 AI의 웹사이트 보면 차터라고 해서 헌장이 있어요. 그 헌장에는 비영리로 AGI, 일반 인공지능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기업에게 소속되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헌장은 지금도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걸 근거로 이게 사실 당시에 구두로 합의했던 거고 이메일로 주고받던 합의 사항이니 이걸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재단법인의 네, 사명인 건가요? 말하자면 미션? 네, 미션이고 차타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장. 네, 거기에 그게 아직도 적혀 있으니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사실은 설립 취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반이라는 건 여러분 거꾸로 하면은 둘이서 계약서는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 보니 법적 다툼을 하면은 이건 일론 머스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에 오픈 이사의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결국은 이 비영리에 있었던 이사들이 영리재단에서 너무 빠르게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특정 기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생각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그런 이사의 파동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좀 잘못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비영리 재단의 이사회에도 그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명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팩트는 옵저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명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 분쟁 이후 작년에 파동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관인으로 지금 비영리 오픈 AI의 재단의 이사회에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하는 AI 연구 조직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글 브레인 이런 거. 네네. 여기에서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은 스파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GPT-4에서 일반 인공지능의 불꽃을 보았다.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근거로 삼는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자극적인 제목인데. 네네. 자극적인데 좀 사실은 과대 광고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걸 근거로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슨 다툼이 있냐면 오픈 AI는 GPT-4는 4.0은 아직 AGI가 아니니 특정 기업에 줘도 된다예요. 원래는 AGI를 인류 공익을 위해서 쓴다.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명인데 아직 그건 아니니까 이거는 특정 기업한테 주고 조금 비즈니스 해도 된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픈 AI 쪽이 중요한 건 사명은 맞다. 우리 사명 그리고 지금도 지킬 거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 왜 사명을 안 지키고 있냐? 왜 GPT 4.0은 AGI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기업하고 협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중간적인 고민들은 일론 머스크하고도 고민을 나눴던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테슬라와 함께 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샘 알트만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겠다. 나는 Y 컴비네이터 대표 출신이다 보니 이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40억 달러를 받아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 모든 것은 전제는 뭐냐면 AGI, 일반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오픈 AI 지금도 고치지 않는 사명에는 이거는 인류 보편에게 제공하고 특정 기업에겐 제공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오픈 AI의 설립 취지는 구글과 지금의 이름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꾼 메타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워낙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 정도 당시에는 소셜 미디어가 이 스마트폰과 확산되면서 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또 왓츠앱을 쓰고 있다 보니 데이터들은 이 두 기업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일론 머스크도 걱정이 됐던 거죠. 이러다 보면 AGI를 이 두 기업이 다 만들겠구나. 근데 이 두 기업이 사적인, 그러니까 나쁘다는 걸 떠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AGI가 가면은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근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나가면 네. 여기서 AGI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막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뜻하는 건가요? AGI, 그래서 최근에 그것도 작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구글 쪽에서 발표한 논문이 나왔는데 AGI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무려 100여 명에 있는 인공지능 전 세계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다른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되게 현명한 걸 했는데, 우리가 자율 중에도 보면 여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AGI를 7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은 AGI 1단계로 보자.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터미네이터 나오고 이건 AGI 7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AGI 1단계부터 7단계로 구별을 해놓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체계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3단계도 자율주행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5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 인공지능도 단계를 나눠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1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스파크, 불꽃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불꽃이라는 건 불 지펴주면 확 타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GPT-5가 이미 개발됐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클로드도 3.0을 발표하면서 GPT 4.0을 능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 물론 사고는 치고 있지만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4.0과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샘 알트만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5.0은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래형 단어를 쓴 게 아니라 5.0은 더욱더 스마트하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5.0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실수한 거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벌써 너네 일반 인공지능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고, 이런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면 항상 계약서가 없는 사람이 지잖아요. 우리가 민간에게도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사적으로 빌려주더라도 계약서 없으면 안 받았다 우기면 뭐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일론 머스크가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이 논문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정에 지금 고소를 한 거니까 이거 일반 인공지능의 모태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너네들의 오픈 AI 사명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왜 특정 기업인 MS에게 독점화 시키는가 문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물론 선거를 맞이하는 지금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금 FTC,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하는 것을 독점적인 어떤 관계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특정 기업에게 너무 많은 지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49%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리 기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좋은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 특정 기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이 독과점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오픈 AI가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AGI는 공개할 거고, 중요한 기술은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인류 보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거고, AGI는 결코 특정 기업에게 쏠리지 하지 않겠다. 하지만 AGI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우리가 비영리 재단으로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비영리 재단으로는 갈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의 기부금만으로는 갈 수 없으니 우리가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무려 140억 달러라는 걸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도 더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간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지킬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그러니까 AGI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만약 그들이 발견한다고 쳐요. 5.0에서는 AGI 2단계로 갔다고 본인들이 발견해요. 그럼 고요소만 빼고서 이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과연 AGI라는 것을 비영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다수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외부 자본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 중에 하나에 들 수 있는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렇게 단독적으로 많은 돈을 받았던 것이 과연 AGI의 창립 정신하고 맞는가로 봤을 때도 저는 이건 좀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만약에 오픈 AI가 테슬라로 기속됐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의 설계도 자체가 조금은 예측하지 못했던 높은 컴퓨팅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닥뜨려지면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말 투명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단이 이 외부에 이게 또 상장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쓰여 있는지 재무제표를 갖다가 공적인 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할 의무는 없잖아요. 공시 의무는 없지만 그게 기부받으려면은 세제상 그 규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비영리 재단에 대한 기부금이고요. 네, 그 밑에 가지고 있는 영리 재단은 그건 비상장사니까. 그렇죠. 비상장사니까 투자를 받아도 되는 그러네요. 거고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회에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단법인 이사회는 재단법인으로 그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드러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샘 알트만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난번 이사에서 파직 한번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 사적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샘 알트만이 자산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추론에 따르면은 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또 Y 컴비네이터 대표,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투자사 중에 하나의 대표에 있으면서 사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고. 네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오픈 AI를 하면서도 또 사적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 형이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들에게 즉 오픈 AI 관련 업체들에게도 투자를 했다라는 그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우리나라 재벌들 생각나는 대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영리 재단이 영리 재단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회사가 더 불투명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논쟁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이사회 파동 이후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고발한 건 두 번째 구조적인 오픈 AI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무리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궁금증이 든 게 이제 고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AGI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그건 비영리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 거고 또 하나는 특정한 기업한테 이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네. 최소한 여러 기업이나 여러 투자자들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해서 기술도 다른 공개해야 사람들도 한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네. 이 점들은 타당한가요? 이 점들은 타당하고 사실은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오픈 AI 차터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오픈 AI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원칙은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AGI하고 특정 기업하고 연결되는 거고 AGI하고 오픈소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3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GPT-3라고 할지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그걸 특히 이제 챗 GPT 넘어가면서 오픈소스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폐쇄돼 있죠. 완전히 폐쇄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비영리든 영리든 간에 그들이 독점을 해서 어쨌든 지금 샘 알트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 넘긴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게 거버넌스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상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을 있다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픈 AI가 이 영리 기업을 갖는 거 미국에서 이거 불법 아니고 한국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네. 비영리 재단도 여러분 영리 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100억,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억, 뭐 이 정도도 되게 큰 규모죠.
이런 데서 자회사 가져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고 물건을 갖다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영리회사로 만들었다. 이런 데까지 보통 이러한 법의 상식선에서 사실은 비영리재단이 영리재단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비영리재단이 무려 866억 달러라고 하는 기업 평가를 갖는 영리회사를 가질 거라고는 법 위반자들도 생각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아주 애매하게 지금 오픈 AI가 지배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점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AGI가 진짜 오긴 오는 건가요? 근데 정말로 이 높은 단계 높은 단계의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단계, 2단계는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라라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소라도 있지만 알리바바에서 또 인공지능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건 뭐냐면 이미지.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소라에 있었던 그 도쿄에서의 야경을 걷고 있는 여성 이미지를 스크린샷을 떴어요. 하나의 이미지만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음성을 집어주면 그거대로 노래를 부르고 힙합을 부르고 다 하는데 얼굴의 근육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라도 뛰어난데 이번에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 정도의 그거보다 또 유사한 동영상을 오디오를 집어오면은 하나의 강정수의 스틸 사진이 노래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다 변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진화하는 속도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추상적이지 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물리적인 거 빼고 지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계별로 가면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인간, 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보다 또 똑똑한 AGI가 나올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인간을 말살할 AGI가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로봇에서 줬더니 옵티머스에서 빨래를 개더라. 세탁을 하더라. 근데 빨래를 하는 건 강정순 예를 들자면 저는 빨래는 잘하고 세탁을 거는 걸 잘하는데 제가 달인질 잘 못하거든요. 달인질은 강정수보다 잘하니까 이건 인간보다 똑똑한 거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특적 영역에서는 AGI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하게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똑똑한 현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 막 태어난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존중받아야 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어떤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인간이거든요. 그들보다는 똑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그 인공지능보다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을 써서 고용을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번에도 클라나라고 해서 우리 유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거기에서 600명의 콜센터 직원을 CS 직원을 해고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고 지금도 지금 국민은행도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잖아요. 콜센터 직원 해고한다 만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오면 그렇다 해서 제가 해고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화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최소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AGI가 흔히 말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큰 피해가 없이 노동의 재분배 과정들을 갖다가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도 필요한데 이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뭐 매달 또는 매주 막 새로운 걸 발표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정치인들이나 이런 법안 위반자들 같은 경우 이거 공부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AGI 논의는 멀리 가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픈 AI가 이럴수록 가장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균형들을 맞춰주는 노력들은 필요한데 지금 거버넌스 구도는 더욱더 불투명해진 거버넌스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고소한 이 사건은 AGI의 거버넌스가 지금 얼마나 불투명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래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아마 변호사들한테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조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는 재판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의미를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옹졸하게 재판을 하다니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AI를 더 잘 만들면 되지 그걸 가지고 가서 오픈 AI 기술 뺏어 오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비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경청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건에 우리가 사회적 의미를 봐야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의미는
이 AGI에 대한 2015년 오픈 AI를 설립하면서도 사실은 걱정됐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걱정했던 것은 AGI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처럼 이 AGI의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에다가 환기시켜 줬다.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사적으로 테슬라로 이걸 가져가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의 갈등에서 일론 머스크가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 지역적인 문제고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AGI 사회로 진입하는 초입에 놓여 있다. 초입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이 초입에 놓이는 속도가 천천하게 완만하게 가지 않을 거고 갑자기 어떤 놀라운 서프라이징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쑥쑥쑥 저희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도 심지어는 1차 산업혁명도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새벽처럼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걸 묘사할 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로 갑자기 사회가 이렇게 10년 안에 훅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모델 T가 그러니까 이 포드가 만들었던 이 대량 생산했던 모델 T가 뉴욕의 거리를 점령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려요. 아, 자동차가 없다가 자동차가 확 들어와서 즉 3년. 처음에는 3년. 그러니까 마차가 막 지나다니다가 한두 대 차가 끼어다녔는데 3년 뒤에는요 마차는 완전히 사라지고 차량으로 다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바뀔 거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GI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알파고의 이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가면서 거대한 컴퓨팅 기능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컴퓨팅 기능은 무어의 법칙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12개월에서 또는 16개월 또는 18개월에 한 번씩 두 번씩 곱하기 2로 성능이 좋아지는 거였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팅 파워가 매 6개월마다 곱하기 2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 2는 되게 무서운 속도거든요.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총합에다 다시 곱하기 2하고 총합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국어로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바닥에 있다가 어느 수점에서는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이 수직 상승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미칠 여파는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버넌스를 갖는 것, 사회적 논의를 갖는 것, 규제의 어떠한 큰 합리적인 틀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와 오픈 AI의 법적 논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누가 하나의 잘못을 했었고 누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었고 여기에 누가 단문을 보냈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은 누가 AGI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세기의 대결이다. 한판 승부다. 네. 그리고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김 좋습니다. 박사님. 네.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의료계 얘기를 했는데 의료 대란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사 수는 제한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거는 환자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AGI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하고 경제적 생명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잘 논의해서 좀 입법도 하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